자, 다음으로 그 이자율 형평성과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위험 이자율 형평성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자율 형평성이라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다른 종류의 뭐 다른 형태의 이제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국제금융 교과서를 보면 이 사실 이렇게 이거랑 이걸 우리가 따로 뭐라 하냐면 얘는 이제 유위험 이자율 형평성을 불러요. 유위험, 이거 uncovered. 그 uncovered 뜻이 뭐냐? 그 위험이 이제 그 위험이 커버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위험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 covered는 이제 위험이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covered 이제 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위험 이자율 형평성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소개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위험 이자율 형평성은 환율 결정 이론에 관한 식이고 얘는 환율 결정 이론이 아니라 얘는 일종의 파생 상품에 관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뭐 거래 비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폴트 리스크 누가 뭐 이렇게 파산할 위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얘는 이제 그 뭐 사람들이 위험 중립적인 이런 가정 필요 없습니다. 위험 중립적이든 위험을 싫어하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이제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먼저 forward exchange ratio 선도 환율이었습니다. 선도 환율.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하냐면 1년 뒤에 특정 가격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자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도 환율이 1,000원이다. 그러면 1년 뒤에 1달러를 1,000원이랑 맞바꾸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시장 환율이 뭐 1,2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저는 상관없이 그때 가서 이제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1,000원으로 서로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뒤에 내가 1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넣었을 때 이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1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넣으면 1 플러스 이자만큼 받는 거고 1원을 미국 은행에 넣으면 이만큼의 달러를 사서 이만큼의 이자가 붙고 이만큼의 원금에다가 이만큼의 이자가 붙고 하지만 또 이게 이만큼이 이제 앞에 두 개 항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달러의 양이고 이걸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원화를 바꾸면 그때 원화 바꾸고 했을 때는 이만큼의 양에다가 이게 단위당 달러의 가격이니까 곱해지면 이 전체가 바로 내가 받게 되는 원화의 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뒤에 이만큼 우리가 이 단위 가격에 달러를 팔기로 했으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만큼이 이제 내가 원화를 받는 가격이에요. 그 보시면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환율은 당연히 현재 환율로 알려져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없고 금리도 불확실성이 없고 또 1년 뒤에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1년 뒤에 실제 환율이 얼마 됐든 관계없이 현재 계약을 해놔서 1년 뒤에 무조건 이 가격에 달러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똑같은 1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했을 때 똑같은 1원을 미국 은행에 넣었을 때 받는 원화의 양 두 개 같아야 돼요. 위험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물이가에 벌써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변수가 4개입니다. 우리나라 금리, 미국 금리, 현재 환율, 그리고 선도 환율이에요. 아까 제 유위험 이자율 형평설에서는 뭐가 내생 변수였냐면 환율이 내생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결정식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환율의 결정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도 환율에 대한 결정식입니다.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 금리, 미국 금리, 그리고 현재 환율이 주어져 있으면 선도 환율이 이게 돼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유위험 이자율 형평설이에요. 그래서 얘는 환율 결정식이 아니라 선도 환율 결정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유위험 이자 형평선은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맞질 않아요. 하지만
무위험 이자 형평성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이 꼴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비초이지 트랜잭션 아페투리가 생기는 거예요. 재정 차익 거래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바로 돈을 벌자마자 바로 그게 성립하지 않게끔 이꼴이 만족되게끔 얘가 변하거나 얘가 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CIP 무위험 이자 형평성은 항상 데이터 성립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럼 데이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이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 어떤 거냐면 이거 이 디폴트 리스크 없다는 가정 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선진국 간에는 그 성립하지 않겠지만 이게 신흥국이랑 선진국 사이에서는 이제 이 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는 이걸 여지는 확실하지만 이거는 내가 1년 뒤에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는 보장이 없으니까 뭔가 프리미엄을 더 줘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때는 이게 이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오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위험 이자율 형평설이 되겠습니다.